치매라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병이 아니에요. 경도 인지 장애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연구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거는요, 이런 경도 인지 장애보다도 더 앞단계예요. 를 통해서 그 신호를 캐치해 준다면 치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뇌를 경도 인지 장애 수준에서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뇌와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치매는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뇌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쉽게끔 정보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치매라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병이 아니에요. 치매 증상이 생기기 10년에서 15년 전에 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나 분명히 봤는데 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오늘 좀 집중이 안 되네. 내가 이거 핸드폰 어디다 놨지? 차키 어디다 놨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뇌 과학자들은요, 전구 단계, 치매로 가는 아주 초기 신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미세한 변화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 우리가 치매가 생길 전조 증상을 좀 알 수 있다면 그거를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MRI라든가 PET, 좋기는 하죠. MRI 정말 좋아져서 뇌 신경세포가 쫙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부위까지 다 보여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약을 잡고 검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뇌과학자들이 눈여겨보는 검사가 하나 있어요. 뇌파, EEG라는 검사입니다. 이거 수면 검사할 때 쓰는 그거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맞습니다. 이 뇌파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줘요. 겉으로는 정상인데 뇌는 이미 변하고 있다. 치매로 가는 과정은 정상 상태에서 약간 이상한 정도, 분명한 이상이 보이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치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요. 흔히 알고 있는 건 경도 인지 장애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직은 일상생활은 잘 하고 있지만 기억력이 좀 확실하게 떨어진 것 같은 단계예요. 근데 이 경도 인지 장애가 있을 경우에 치매로 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즘 연구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거는요, 이런 경도 인지 장애보다도 더 앞단계예요. 주관적 인지 저하, 주관적 기억 장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 요즘 기억력이 조금 이상해. 집중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거를 본인은 느껴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인지기능 같은 검사를 다 해보면 다 정상으로 나와요. 병원에서 검사한 게 정상이니까 안심을 하고 방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주관적 인지 저하나 주관적 기억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난 후에 경도 인지 장애로 진행을 하고 치매로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몸이 약해지고 머리도 살짝 떨어지는 인지 취약성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치매라든가 입원, 사망 위험이 모두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이 미세한 신호가 우리 뇌의 SOS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세한 신호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뇌파라는 겁니다. 뇌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확대경. 뇌파 중에서도 ERP라는 분석 방식이 있어요. 특정 자극을 줬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호가 P300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자극을 딱 줬을 때 0.3초쯤에 뇌에서는 특별한 파형이 생기거든요.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가 있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파형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바로 찍은 시간이고 세로 찍은 자극의 강도인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탁 줬을 때 0.3초 정도쯤 해서 그래프가 위로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P300은 주관적 인지 저하나 주관적 기억 장애 같은 아주 초기 단계의 인지 기능 저하일 때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각 변화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MMN, 그러니까 불일치 부정성이라는 뇌파 신호도 있어요. 주관적 인지 저하와 주관적 기억 장애가 있을 때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불일치 부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파형에서 새로운 자극을 줬을 때 우리 뇌가 새로운 자극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런 반응들, 즉 ERP는 뇌가 자극을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이해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생체 신호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기술들이 뒤에 또 있습니다. 뇌파가 느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뇌파 정량, 그러니까 QEEG 검사라는 게 있어요. 뇌파 정량 검사.
이 뇌파를 수학적으로 쫙 분석을 해서 뇌 기능의 패턴을 읽어내는 기법이에요. 뇌파는 크게 주파수에 따라서 나눕니다. 델타파는 아주 느린 파로 우리가 딥슬립을 할 때 나오는 뇌파고요. 세타파는 그 다음 느린 파인데 이렇게 졸릴 때, 꾸벅꾸벅 졸릴 때 나오는 게 세타파예요. 알파파는 우리가 명상할 때, 집중할 때 나오는 게 알파파고, 베타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때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파죠. 치매 환자분들 뇌파 검사를 해보면 세타파가 낮에 나타나는 경우가 특징적이에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낮에는 졸리면 안 되는데 졸립다는 얘기죠. 세타파라는 거 이렇게 졸릴 때 나오는 뇌파잖아요. 대낮인데도 뇌는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파가 계속 나오죠. QEEG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제가 우리 환자분 검사한 건데 순서대로 델타, 세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베타3, 감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징적인 게 뭐예요, 이분? 알파1하고 알파2가 굉장히 파란색으로 나타나죠.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건 알파파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알파파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하고 치매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뜻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분은 세타파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정상적인 노년에서는 후두부 쪽에서 알파파가 적당히 잘 나오고요. 전두부에서는 베타파하고 알파가 적절하게 섞여서 나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후두부 뇌에서 조금 더 느린 뇌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타라든가 델타파가 늘고 전두엽에서는 알파나 베타 같은 파형이 줄어들게 돼요. 제가 시각화해서 설명드리면 정상인 뇌는 길이 잘 뚫린 고속도로예요. 빠른 차들은 빠른 차선으로 싱싱싱 나가고 느린 차들은 나름대로 느린 차선에서 적당히 잘 나가는 이 알파와 베타 같이 빠른 파형과 적당한 파형이 잘 섞여 있는 게 건강한 상태라면 곧 치매가 올 뇌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빠르게 달리는 차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도로 위에 달리는 차 자체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노면이면 울퉁불퉁 좋지가 않아지니까 차들이 잘 안 들어가고 차가 정체가 되고 막히는 거죠. 만약에 뇌파를 찍었는데 이렇게 알파파는 떨어지고 세타파와 델타파가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한다, 경도 인지장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파라는 거는요, MRI보다 먼저 변해요. MRI는 이미 변해진 상태를 시각화해서 보는 거고요. 뇌파는 해부학적으로 변하기 전에 뇌가 내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테이트, 뇌 네트워크의 흐름을 읽는다. 우리 뇌는요, 수십 밀리초 단위로 빠르게 패턴을 바꾸면서 작동을 합니다. 순간의 패턴을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뇌의 순간순간의 지도라고 보면 돼요. 정상뇌는 여러 상태를 복잡하게 이렇게 오고 가는데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에서는 복잡하게 오고 가는 게 줄어들고 전이가 단순해져요. 특정 패턴만 반복하게 되고 네트워크 복잡성이 떨어집니다. 이 변화가 치매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능적 연결성 분석에서는 MRI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뇌파는 앞쪽 네트워크는 과하게 연결되고 뒤쪽 네트워크가 약해지는 특유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 뒤쪽 뇌가 떨어지니까 앞쪽 뇌가 이 뒤쪽 뇌를 보상하려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보인다면 좀 있으면 경도 인지장애가 나타나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머신러닝은 이미 패턴을 보고 있다. 요즘 분야에서 가장 핫한 게 뭐예요? AI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량 EEG와 AI를 접목한 기술들이 요즘 선보이고 있습니다. AI한테 뇌파를 학습시키면 정말 높은 정확도로 미래의 인지저하를 예측을 해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95% 정도로 구별하는 모델이 있어요. 여기다가 EEG 더하기 유전자 정보, 인지 검사, 뇌 영상 종합해서 알츠하이머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EG는 더 이상 단순한 뇌파가 아니에요.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이 뇌파를 좀 더 정량화시켜서 표준화시키고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는 그런 과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뇌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년 이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면 EEG 검사가 MRI보다 치매를 예측하는 데는 훨씬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파 검사는요, 더 이상 단순히 수면 검사 같은 도구가 아니에요. 치매를 조기에 감지를 하고 또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유망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뇌는 벌써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빨리 달리고 싶은데 달릴 수가 없어. 정량 뇌파 검사를 통해서 그 신호를 캐치해 준다면 치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뇌를 경도 인지장애 수준에서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뇌파가 조기 치매 진단에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